안녕하세요. 물리강사 엄기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연구대 물리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랑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강의가 개설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연구대 편입 물리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출제됐던 연수대 고려대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같이 정리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합격을 위한 조건이 뭐냐. 그냥 나는 학점이 얼마다. 난 지방대 다니고 있다. 뭐 영어 점수는 얼마다.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도 내가 합격이 되는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물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물리가 사실 어렵죠.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교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될 물리 시험은 대학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물리를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물리가 처음 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강의가 개설되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대 편입 물리를 좀 보면, 대충 보면 이제 여수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2012학년도부터 출전했는데 초창기는 이렇게 4개 서술을 깔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려대가 이제 4개 서술인데 고려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몇 년치가 똑같이 나오는데 연수대는 초창기 때 서술로 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객관식을 도입했어요. 이렇게 10개 객관식. 그 다음 2개가 이제 단답 주관식 있고 또 2개가 서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시험이 완전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연도에 사전 공지가 없어요. 그냥 막 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은 막 서술로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일날 딱 고사장 가니까 문제가 막 객관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뭐 나중에 보겠지만 물리가 시험이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바뀐 적이 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바뀌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가장 최근 2026학년도인데 여기는 15개 객관식이랑 4개 단답 주관식입니다. 이 스타일이 지금 보면 3년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이렇게 20개 객관식, 2개 단답식 이렇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형태만 좀 보면 15개니까 객관식은 4점이에요. 그럼 60점이 되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단답식이 4개라서 이 단답식이 바로 10점입니다. 그래서 40점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총 문제가 1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주관식이라고 하는 이 단답식은 답만 쓰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막 풀이 과정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틀리면 사실 4개 40점짜리를 틀려버리면 내가 객관식을 다 맞아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연수대 문제는 주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답 주관식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80을 잡아요. 매년 좀 달라지는데 내가 80을 넘기자라고 목표를 삼고 준비하면 웬만큼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80이 되기 위해선 사실 좀 어렵죠. 여기 보면 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한 3개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틀리면 10점이 날아가고 그다음 객관식은 뭐 2-3개 정도 틀려야 80점 이상이 돼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문제를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그러니까 컷은 낮아질 텐데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4개가 쭉 서술입니다. 이게 서술이라서 답안지에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답만 쓰면 거버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풀이 과정을 아주 자세히 쓰거나 사실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 답안지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막 2장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어진 포맷대로 맞춰서 써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에 봤던 대학교에서 그 중간 기말고사의 느낌 있잖아요. 서술식으로. 그 정도로 풀이하면 되고 이것도 비슷해요. 4개 중에 3개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가 틀리면 이제 대략 80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80점이라는 점수를 많이 강조할 텐데 연구대 편입 물리는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100점 맞기도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근데 적어도 한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그걸 넘게 되면 물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80을 넘기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거 보면 이게 작년
한 달 전에 나왔던 이제 문제들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19개가 총 문제고, 객관식 15개, 주관식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개 문제니까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범위에 고르게 출제가 돼요. 근데 객관적인 난이도는 이걸 이제 물리를 전공한 뭐 석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풀어봐 이렇게 주면 되게 어렵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체감 난이도는 낮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수험장에 가서 느끼는 난이도인데, 요거 보통 익숙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겠지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같이 풀었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워도 내가 풀어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되게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이게 쉽다고 느껴도 그게 최종 점수가 되냐 안 되냐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느낌은 이제 별로 어렵진 않다. 잠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통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난이도는 되게 높아요. 이렇게. 고려대 4개가 나오고 중요한 데서 나오고 객관식 난이도도 높아요.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정리가 좀 된 친구들은 할만하다라는 게 보통 연구대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작년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시험 문제가 사실 오픈이 되지 않아요. 오픈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 좀 그럴까봐 제가 적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수대는 19개가 나오는데 1번부터 19번까지가 있고, 요 16번부터가 이제 주관식이에요. 이렇게. 요까지가 객관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리의 단어를 보면 역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학. 역학이 이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가서 여기 6, 7개예요. 이렇게. 보통 역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7개 정도가 나와요. 19개 중에. 근데 유체역학은 여기 하나 있어요. 유체 단진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통 물리의 1권이에요. 이렇게. 역학, 유체, 연력학. 연력학은 여기 있는 엔트로피, 단열 과정. 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권은 전자기가 시작되는데, 전자기는 여기 하나. 요거 전자기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둘, 셋, 어디 갔냐? 여기 넷. 이렇게. 하나, 5 정도가 되고, 그 다음 파동, 뭐 이런 거 한 2개, 3개, 현대물리 한 2개. 예전에 보면 연수대 문제가 현대물리가 6개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단원에 치중된 적이 있는데, 그나마 작년은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되게 고르게 출제가 됐다.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다 파이널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이널에 없던 자료는 그 전에 있는 10월 달에 했던 400지나 이런 데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를 내가 공부하겠다 싶으면 어떠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를 봐도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적중을 잘했다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막판에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파이널 자료에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불구하고 할만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꽤 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역학이 하나 나옵니다. 유치역학 하나.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상대론적인 충돌이니까 현대물리예요. RCL은 이제 전자기 문제인데, 보통 역학, 전자기, 현대물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유치역학이나 연력학이나 파동에서 각각 하나씩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근데 다양스럽게 고대는 저희가 똑같이 거의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파이널 때,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한 2달 전인 거예요, 파이널은. 그때 했던 가장 임박에서 했던 자료에서 많이 나와서, 고려대 지원한 친구들은 이제 최근에 면접까지 봤는데 다들 잘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자, 보시고. 이거 이제 시험 끝나고 후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나왔다. 이런 거. 그리고 고대 보고 와서 대기법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감탄 연속이었다. 이렇게. 이런 후기가 그 핸드폰에 잔뜩 쌓여 있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기출문제를 좀 꼼꼼하게 다룰 때가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한 얘기가 제가 이제 말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 동영상을 멈춰놓고, 요 QR코드에 들어가면 제가 작년, 재작년 2개 년치를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거기 보면 PDF니까 쉽게 읽을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고, 어디서 출제가 되고, 총평은 뭐고, 출제 경향은 뭐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PDF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냥 어떤 동영상보다도 그게 직관적으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와서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물리는 문제가 실제 대학 물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12월까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본 친구들이 아주 처음부터 물리를 잘하거나 아주 뭐 내가 뭐 전자과 기계과에서 아주 물리를 날고 기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물리가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고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교 왔더니 막 전자과 갔더니 이상한 물리 막 하잖아요. 어려운 거. 그 어려운 걸 대략 학점만 따다가 이제 편입한다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물리를 뭐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합격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건 아직 이제 올해 합격자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작년치를 가져왔는데 작년치 일부분입니다. 요 위에가 연세대고 밑에가 고려대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뭐 전자학과 광운대 전자학과에서 학점 이렇게 신소재 인하대 신소재 이렇게 그러니까 전적대학교와 전적 학점만 이렇게 제가 노출시켰는데 보면 이제 막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꼭 연고대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방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학점은행제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학점은행제가 있잖아요. 이게 전자학과 기획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겁먹어요, 친구들이. 연고대가 되게 어렵잖아. 문제가 쉽진 않아요. 근데 내 배경, 내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학점이 높지도 않아. 내가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많은데 이게 실제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학점이 뭐 3.6도 있고 3. 뭐 학점이 그런데 3.3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막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학점이 아주 좋을 필요가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낮다고 가지 못하는 건 아니다. 자,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학점이 되게 좋으면 공부를 되게 잘해요. 물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제가 특별하게 뭔가 푸시하지 않더라도 잘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야, 좋은 친구, 내가 이렇게 시험 보다 보면 점수가 나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점 잘 따고 있냐 보면 되게 잘 따는 친구들이 학점 잘 따는 친구들이 시험도 잘 봐요. 이렇게. 그럼 확률적인 경량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학점이 되게 낮다라고 해도 이제 바꾸면 되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1년 동안 준비하면 충분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스펙이 내가 생각해도 좀 안 좋다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그리고 앞에도 봤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서류상의 스펙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인원 이렇게. 이게 가장 제 연세대가 전자과를 41명을 뽑았어요. 전자과가 41명이면 물론 준비하는 친구도 많겠지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물리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만해요. 이렇게. 근데 기획과가 한 3명을 뽑는데 이렇게. 뭐 도시공학과 1명을 뽑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완시 같은 과가 좀 낮다고 보지만 그 과가 10몇 명을 뽑으면 되게 가기 수월한 거고 그 과가 만약에 막 3명을 뽑는데요. 이렇게. 전자과가 40명 뽑을 때 사완시 과가 한 3명을 뽑으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컷이 전자과보다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다. 대략적으로 이제 잡겠죠, 방향을. 근데 그 과가 우리가 뭐 수능에서 봤던 그런 배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합격 컷이 나오지는 게 아니다. 편입은 10월 말에 뜨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1순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필기 점수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80 이상을 넘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넘기자라는 전략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전자과가 한 3명을 뽑는데 점수가 80도 안 돼. 그러면 붙기가 어렵죠, 이렇게. 요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류평가, 전적대 학점 이런 것은 이 필기 점수를 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학점이 좀 낮더라도 점수가 확 높게 가져가면 이론도 많이 뽑아. 그러면 충분히 갈만한 거예요. 밑에서 영어 점수는 토익 같은 건 연세대가 패스 개념이니까 800점을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800 한 3.5점 이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자소서나 기타 서류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자소서. 대충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연세대는 이제 1월 달에 자소서를 쓰게 되고 다 끝난 상태에서
고려대는 이제 원서 쓸 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신경 쓰기 때문에 이상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에서 점수 차가 생기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편차를 확 줘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기 점수를 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합격 전략이 됩니다. 자, 물리만 놓고 보면 물리는 연세대 고려대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할리데이와 영책이라는 책을 이렇게 참고 도서로 지정해 놓고, 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고, 아, 이런 책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그 공부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대학 물리 중에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여기 나오는 이론과 예제는 내용을 다 빠짐없이 봐야 되고, 책마다 이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연습 문제가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독학으로 나 영책, 할리데이 책을 혼자서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겠다 해도 좋은 전략이긴 해요. 이렇게. 그게 물리가 좀 잘 있으면 그렇게 상관없는데 대부분 단기간에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강의를 찾아볼 텐데 그 강의의 제일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의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 두 권의 책의 연습 문제를 엄청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지엽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의 다 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물리 합격 기준은 80점의 기준은 이 책에 대한 연습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이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널 때 자료거든요. 파이널 때 성적이에요. 10회 정도니까 한 12월 초가 됩니다. 12월 초에 저는 이제 매주 시험 보면서 그 시험의 결과를 이렇게 오픈하는데 왼쪽에는 이름을 가리고 여기 지원 학과가 있어요. 이렇게 수험번호를 제가 이렇게 지정해서 연세대, 고려대 받아요. 기계과, 기계과, 연세대, 전기과, 전기과, 사완시, 신소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점수예요. 이렇게 96점, 88점, 82점, 70 몇 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당시에 점수가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50이 안 돼요. 평균이 40 몇 점 정도는 되는 시험에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76점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제 뭐냐면 요 색깔 있죠. 이 색깔이 다 합격생이에요. 중간에 요 흰색 있죠. 색깔 없는 건 다 결과적으로 떨어진 친구들입니다. 이 전년도는 거의 다 색깔이 거의 칠해져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몇 명이 비었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물리는 결국에 지금 당장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12월 정도가 됐을 때 점수가 80일 넘기면 확률적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정도 꾹 참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요 점수가 되기 위해서 11월 달, 9월 달, 7월 달, 8월 달 제일 잘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물리는 성적이 이렇게 확 뛴단 말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꾹 참고 11월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합격한다 안 한다의 판단을 적어도 12월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런 자료들은 이제 실제 막판에 아까 봤지만 막판에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이제 본고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를 잘 보기만 해도 내가 간다 안 간다를 대충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물리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 공부 방법은 아니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하는 고시기에서 많이 써먹는 공부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 방법은 단기간에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3년, 4년째 공부하려는 건 아니니까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단기간에 1년 동안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 모든 자료를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내가 전날이야. 내일이 시험이면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던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전날 거 다 볼 수 있으면 합격인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막 신림동 같은 데서 고시 많이 할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많이 할 때 이런 방법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한 자료를 갖다 놓고 하루 동안 그걸 다 보면 난 합격이야. 그 전날 보다가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 못 본 거예요. 그럼 난 불합격이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다 보면 합격, 다 못 보면 불합격. 이렇게. 근데 누구나 합격하고 싶으니까 이제 모든 목표는 하루 전날 다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전날 내가 다 봤어. 1년 동안 공부한 자료를. 이만큼이나 되는 걸. 그러면
내가 다음날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대충 찍어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하루 전날 다 보려면 일주일 전에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거를 한번 보려면, 한 달 여기, 일주일 한번 보려면 2주 전에 한번 봐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11월 초거든요. 11월 초부터 11월 달 한번 보고, 그 다음 12월 달 또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현대물리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팍팍 줄어드는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체 다 보는데,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뭐 2주, 이렇게. 그 다음 1주, 그 다음 뭐 3일, 그 다음 하루,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는 이 파이널 과정을 거치면서 쫙 가면서 한 5번, 6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독이라 하죠, 회독. 이렇게. 한 5번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면 하루 전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막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막 문제지를 이렇게 뭐 파본 검사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제 그림이 보이죠, 물리는? 그림 보자마자 이게 어떤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돼라는 방법이 막 떠요, 머릿속에.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떠야지만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 전날을 다 보려면 적어도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11월 달부터 여기 딱. 이때부터는 그동안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돌리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10월까지는요, 양을 왕창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11월부터 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월달, 2월달 지나면서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마다 문제를 풀었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오답 같은 걸 정리하겠죠,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그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잔뜩 모아요. 이거를 10월까지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11월 달부터는 이걸 이제 막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양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까지 아는 게 많아지고 반복이 많을 테니까 양이 팍팍팍 줄어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장의 자료가 있으면 이걸 반복해서 이제 아까 했지만 하루 전날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반복해서. 그럼 이게 10장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이렇게. 그래서 990장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나머지 10장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걸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10월 달까지는 뭔가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때 막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료만 모으자.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물리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거, 물리가 이제 이론을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이론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보세요. 이게, 이론은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F는 m이라는 식이 나왔대.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요. 시작 A에서 시작해서 B를 거치고 C를 거치고 D를 거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수업이에요.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 D라는 식을 얻었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래, 이렇게.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물리의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왜 생기는지를 잔뜩 설명을 했어,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 이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A에서 B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는 걸 채우려고 열심히 할 거야, 공부를. 그래서 난 D에 딱 이해가 됐어요, 이제. D가 되는 걸.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절대 안 나오고 이 D를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D1, D2, D3. 이렇게. 이게 물리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는 약간 벽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거랑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을 내가 듣고 있으면 이런 과정을 정말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이 D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하구나, 제일 마지막. 이렇게. 그게 여기서 말한 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정리는 안 돼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대로 따라가야 돼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수업은. 끝났어. 그리고 스스로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 워크북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워크북은 이제 문제만 모아놓은 거고, 추가적으로 막 프린트나 데이트, 막 이렇게 숙제가 나가요. 그 숙제는 다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과정이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오고, D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 D가 중요하구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론 시간에 보던 모든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같은 거 암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펴놓기 때문에, 아, D를 가지고 써보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론 시간에 배우는 어떤 과정, 어떤 이론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 이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 결과된 식을 가지고 여러 상황에 써먹는 이 문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근데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64개 유형으로 모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유형이 1부터 6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푸는 문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문제 유형 7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뭐냐, 유형 18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양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는 어느 유형, 어느 유형이니까 거기 가서 보면 비슷하게 잔뜩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한 응용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잘 풀자가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 소속됐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유형 7에 있는 에너지에서 푸는 거야.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막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무한 응용의 개념은 내가 그래서 유형 만약에 유형 7이야 라는 문제야 이렇게 하면 유형 7에 가서 문제를 풀고 나서 대학물리 가보는 거죠. 이렇게. 대학물리는 문제가 한 3,000개가 됩니다. 할리데이 같은 거 문제가 3,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3,000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0개가 아니고 한 100개만 풀어. 예를 들어서 이 3,000개 응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문제풀이 할 때는 어느 유형에 소속되고 그 유형이 어떤 문제풀이 방식이 있는지를 자꾸 연습하는 기회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즘 AI 시대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탑다운 방식을 쓰는 거. 어떤 과정을 이해하고 빌드업해서 쫙 나가는 게 아니고 결과를 먼저 알아내요. 이렇게. 그 결과가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그게 1년짜리 공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그냥 과정만 이해만 하고 정리만 해놔요. 모든 것이 오픈북을 합니다. 쓱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D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D야.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D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D를 연습하는 샘플을 만들고 과정을 찾아보고 안 되면 암기도 해보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 물리할 때 공부가 중요한 건 꼭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매주 시험 봅니다. 매주 시험 보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결과를 먼저 이해하고 샘플 연습한 다음에 다운 방식으로 가서 그 중간에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이해하자. 일단 풀어보자. 그런 시도해보자.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 점수를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막판에 했던 파이널 모의고사 비슷하게 3월달, 1월달부터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성적이 오픈이 되면 자기가 점수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 보는 거예요. 되네? 공부해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는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막 공식 같은 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과목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공부해보고 일주일에 시험 있는 걸 풀어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의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올해 좀 작년과 다르게 좀 바꾼 게 1, 2월 달에 기초하고 3월 달에 기본, 작년 필수였는데 그걸 들어갔는데 좀 당겼습니다. 조금 당겼어요. 뭐 하고 싶냐면 요때 있죠. 시기적으로 이게 6월이거든요. 6월 달까지 다 끝내고 싶어서 좀 당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단계는 기초가 있고
요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요까지가 이제 심화예요. 여기 막판에 파이널입니다. 요 흰색은 이론이고 요 색깔은 문제풀이 강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는 이론에 대한 것과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심화에 대한 건 심화 이론이 있고, 심화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요때 이제 기출 전체를 풀어보는 요 단계도 있고, 심화 단계도 있습니다. 요거 매칭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매칭되는 게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트랙을 따라가서 쭉 가보면, 기초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옵션 같이 처리해야 돼요, 옵션. 이렇게. 물리가, 어렵다. 물리가 뭐지라고 한번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고, 물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대학교 때 물리를 들어봤다. 어떤 흐름이 대충 한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 보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같이 병행하면 좋죠. 왔다 갔다. 하여튼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기본 정규 컬이고요. 이따 자세히 볼게요, 다시요. 그리고 밑에가 단기입니다. 단기 완성, 통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하고 심화를 묶었어요. 이건 통합이론 전체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7월 달에 개설이 돼요.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단기 완성이라는 이런 컬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 있잖아요. 260제하고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62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통합에 대한 이론, 통합에 대한 문제풀이에요. 그리고 파이널은 똑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큰 줄기는 두 가지예요. 두 달씩 잘라서 두 달 진행하는 컬리가 있고 7월에 시작하는 단기 컬리가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살살 이제 뭐가 더 더해지고 빼지는지는 나중에 홈페이지 보면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자, 여기 보면 이론 강의가 있죠. 이론. 기초도 이론 강의, 기본도 이론 강의, 심화도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는 세 개가 있어요.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기초는 정말 생기초입니다. 그냥 물리를 체험하는 단계고,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물리로 말하면 한 65%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 책을 딱 펴놓고 나면 이렇게 그 중에 발췌한 거 65%가 이렇게. 토크라고 하는 회전 파트는 기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 심화 내용이 100%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려면 심화는 필수예요. 심화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론 과정은 A, B, C, D 단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D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 단계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라는 식을 모든 여기 기초는 없지만 기본과 심화에서는 워크북이라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그 교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요 D라는 식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현장에서는 뭐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학 물리를 풀면 됩니다. 대학 물리책 하나씩 있을 테니까 그 대학 물리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위클리 시험 봅니다. 이거 오픈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 시간엔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최종 정리된 식을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워크북을 가지고 연습해 보고 연습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대학 물리 가서 이것저것 문제를 풀어보면서 물리가 이런 거구나 익힌 다음에 위클리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보고 점수가 잘 나오면 방향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풀이는 요 기본에 대한 게 260제고 심화에 대한 게 360제. 이건 기출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유형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모든 문제가 자기 소속된 유형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다 비슷한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출이 여기가 이 안에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화에 보면 어떤 주제가 한 100개가 되는데 문제집에 나오는 유형은 64개를 한 절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양을. 그리고 문제를 보면 다양한 구성입니다.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고, 요것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추가 문제가 있어야 되고, 뭐, 이거 대학 물리 푸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 얘랑 항상 병행해요. 제가 모든 문제풀이 강의에는 모의고사 같이 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전에 시험을 보고 시작해요. 물론 교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위클리 시험을 그냥 별도로 보는 거고, 요거는 문제풀이 강의 안에 시험이 아예 있다. 그래서 매 회차별로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이런 거, 여기 있는 문제의 기본, 기출, 심화 이 세 개가 다 같은 모의고사라 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은 그냥 전체 복습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적중이 굉장히 큰 거. 무한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간 다 암기하는 거고, 이때 양 줄이기예요. 11월 달부터. 그리고 파이널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파이널만 보면 되겠다가 아니고, 파이널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때 주의했던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앞에 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현과 기준의 커리를 보면 지금 1, 2월 달에 기본이 개설이 되어 있고 기초가 동시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기본하고 그 다음은 기본에 대한 문제풀이가 3, 4월 달. 그 다음 심화하고 심화에 대한 문제풀이가 기출과 심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규 그냥 기본 트랙이고 또 밑에는 물리를 처음 할 때 물리가 너무 어려우면 기초를 먼저 하자. 3, 4월 달에 기본을 하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자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초, 기본, 심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요 기본 260제는 요게 압축 정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만 빨리 푸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이게 제일 안정적인 컬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찍어봐라고 하면 이론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문제는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잔뜩 나오는 건 파이널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론은 심화를 이해하면 돼요. 문제는 하여튼 다 풀어보면 제일 좋고. 자, 그리고 밑에 요건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는 4달치거든요. 7, 8 이론을 하고 90 통합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특강 형식으로 5, 6월 달에는 영책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7, 8월에는 워크북을 압축해서 이게 원래 워크북이 달려 있단 말이죠. 워크북도 강의를 개설하라는 얘기가 많아서 압축해서 한번 이때 끝낼 것 같아요. 기본 심화. 9월 시험은 할 일을 좀 해볼 것 같고 11, 12월에는 여기 있는 기출은 사실 나중에 기출에 대한 거 보면 이렇게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5년치, 6년치를 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막판에 같이. 네. 그리고 제가 매년 하고 있는데 월간 물리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려고요. 3월, 4월 올려. 그래서 매달 와서 시험 봐보고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와서 그냥 시험 보세요.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자세한 강의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트랙을 잘 보시고 여기서 어떤 게 핵심적인 게 뭐냐. 이론은 이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자꾸 생각하시고. 그 다음 수준별 학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물리가 처음이면 기초 생각합니다. 기초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워크북 문제나 260, 300조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 물리가 처음일 때 과정을 다 이해하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아까 탑다운 방식을 자꾸 생각해 봐요. 요새 테슬라 다 탑다운이잖아요. 다 모든 게 다 AI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대. 결론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미리 해보는 게 제일 좋다. 너무 과정하다가 지치지 말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고 물리 경험이 있으면 일단 기본부터 시작한 다음에 심화 포인트입니다. 심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문제 다 푸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그리고 물리의 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모의고사의 점수를 보고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기출문제 봐보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것들을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도 합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정도 꾸준하게 준비해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을 듣더라도 그 이론을 꼼꼼하게 이해하겠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풀어볼까를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리는 주변에서 들어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막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풀이에서 푸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부터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자세한 건 이제 질문 게시판 이런 데서 올리면 제가 보고 성실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